엄마라는 호칭은 세계 공용어로 쓰면서 동물과도 같이 쓰입니다. 너무 비약적이기가 쉽다가도 그게 아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라오스에 있으니까 이 나라 라오스 말부터 짚어보자면 라오스 말로 엄마는 매입니다. 왜 매라고 했을까? 매가 어디서 나온 걸까? 궁금증을 주무르고 보니 우리나라 말과 크게 다르지 않던데 경상도 지방, 제 고향이 경북군인데 우리 지방에서는 어머니를 두고 어매, 오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할매, 어매, 아지매. 라오스 말로 할매는 맷두, 어매는 매, 가정부는 매반이라고 하지요. 반이란 건 마을이라는 뜻도 있고 때로는 집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을 이장을 나이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반, 가정부는 동네 아지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지요. 며칠 전에 그 엄마라는 말의 어원을 생각하며 요 앞 구멍가게에 가서 맥주를 샀어요. 저녁에 맥주를 한 캔이라도 마시고 자야지. 불편한 심기에 그거라도 마시지 않으면 잠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맥주 몇 캔을 사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탈랑탈랑 들고 들어오는데 아시다시피 여기는 시골 마을이라서 빈터도 많고 풀밭도 많지요. 이 도시는 시내 중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한산에서 소가 도로에 다니다가 도로에 누워있는 형편이니 아무튼 옆에서 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저쪽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음매하면서 달려와서 어미소의 젖을 덥석 물었어요. 그러니까 어미소는 하늘을 보고 엄무 대답하던데 우리가 어릴 적에는 어매라고 하다가 조금 크면 존대를 한다고 어머이라고 했는데 어머이 이것 좀 잡숴있어, 어머이 이것 좀 더 있어. 저 큰 소는 존대한다고 엄무 저런 소리를 내나 혹시 우리가 저 소에게 엄마라는 말을 배운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고 서 있는데 바로 옆에서 확인사설을 검색해 주더라고요. 염소 한 마리가 매 하면서 우는데 그게 아마도 제 엄마를 찾는다는 말이겠지요. 이 나라에서 엄마라는 말은 매, 우리나라에서는 어매, 송아지는 엄매, 염소는 매. 엄마를 찾는 소리, 본능적으로 목청 아래서 튀어나오는 언어는 동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다. 영어로 맘. 우리가 어린 아기 말을 깨치기 전에 먹는 걸 두고 맘마라고 했는데 맘마 이걸 떼어서 별개라고 할 수가 있을지 엄마의 젖이나 아기에게 먹일 미음 같은 거 영어에서 맘 우리는 맘마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지 엄마는 매인데 염소와 거의 같은 발음으로 매 길게 느리고 라틴어로 엄마는 마 테르인데 뒤에 테르는 거의 무음에 가깝고 마의 어강이 들어가고 중국어도 어머니를 두고 마마이고 일본도 마마입니다. 힌디어에서는 정확하게 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원에 관심을 가지고 파고들게 되었나 뜬금없이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마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어린 여자아이를 두고 무엇라고 부르는가 아마 문제는 그런 말이었어요. 문제 밑에 두 가지 소년, 소녀 거기에 동그라미를 치는 형식인데 너무 쉽더라고요. 이거다 싶어서 연필 끝에 침을 발라서 소년에 동그라미를 쳤지요. 왜 소년이냐? 저희 할머니가 맨날 제 여동생을 보고 아이고 이렇게 이쁜 년이 어디서 나왔을까 요 참한 년 이쁜 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여자아이는 당연히 소년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얼마나 쉬운 문제입니까? 그런데 종례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나눠주셨는데 그 문제에 분명히 동그라미가 딱 쳐져 있어야 했는데 웬걸 빨간 색연필로 사정없이 쭉 그인 겁니다. 틀렸다는 이야기죠. 요즘 아이들이라면 선생님 이게 왜 틀렸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발칙함을 넘어서 용렬스럽게 따지고 들었겠지만 우리 때는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었지요.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하늘 같은 선생님인데 그날 상당히 찜찜한 기분으로 집에 와서 아버지께 시험지를 내밀며 아버지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선생님이 채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아마도 상당히 퉁명스럽게 그렇게 했겠지요. 아버지가 시험지를 받아 들고서 보시더니 슬쩍 웃으시며 얘야 네가 틀렸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버지 연이 여자입니까? 할매가 맨날 저 애를 보고 이년아 저년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웃음을 머금고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어요. 소년은 한문에서 따온 말인데 적을 쏟다 밑에 계집 여자를 써서 소녀이고 소년은 해년자를 썼는다. 아버지가 손바닥을 펴서 한쪽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 보이시더라고요. 아마도 그때부터 제 잠재의식 속에 어원을 캐고
파고드는 그런 버릇이 싹트지 않나 싶은데, 그 이후 포크레인 기사가 되어서 그 좁은 운전석에서 누구랑 이야기할 입장은 못 되고 늘 단어나 말 한마디를 입에 물고 살았지. 그 결과 소설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이나 단어, 어원을 물고 다니지 않았다면 이 유배지에서 아마도 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문득 생각난 건데, 해외에서 통역을 잘못 쓰면 아주 잘게 결이 곱게 망합니다. 가끔 해외에서 통역을 한다는 작자들을 만나보면 한글로 명함을 파서 돌리는 통역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명함을 받아보면 제가 새긴 명함인데 사시는 곳이 어디다, 하시는 일이 통번역이다, 그렇게 적어서 다니는 작자도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높임말을 쓰는 그런 식은머리 없는 통역사는 배제하고, 통역 사용 설명서나 지침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계약이나 또 다른 중요한 서류상의 문제에 봉착했을 때만 통역사를 쓰고, 어지간한 건 매니저가 없으면 혼자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의사전달이 명확합니다. 혼자 직접 만나면 덤으로 상대와 친밀한 유대감도 형성되고요. 뭐라카노, 나는 그 나라 말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비록 언어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대화인데 어지간한 건 표정을 보고 뭘 따지는지 뭘 요구하는지 대충 알아듣게 됩니다. 개를 옆에 앉혀놓고 1시간 정도 같이 있으면 이놈이 오줌이 마려운지 물을 먹고 싶어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피치 못해 통역사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통역사에게 장황하게 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통역사의 생각이 개입하지 못하게 짧게 잘라서 통역을 시켜야 합니다. 싸우거나 따지러 갔는데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면 통역사가 들으면서 상황을 재편집하는데 뒷말을 남겨두고 여기까지만 전달하라고 하면 뒤에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만은 통역사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격을 부여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달린 번역기 정도로 생각하시고, 미팅이 끝나고 나와서 한 잔을 사주더라도 그 장소에서 통역의 생각은 개입되지 못하게 반드시 잘라야 합니다. 통역사는 절대로 해결사나 중재자가 아니라는 사실, 잠시 내 입과 귀를 샀다고 생각하고 통역의 생각이나 판단이 조금이라도 붙어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인데, 통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속에 넣어서 다시 풀어보기로 하고, 은행이나 세무서에서는 외투라고 하는데 해외 투자나 해외에서 사업을 생각하면 반드시 지고 가야 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퇴로입니다. 저는 지금 퇴로가 차단되었지요. 총알이 떨어졌지요. 후방지원 끊어졌지요. 확실하게 고립된 거죠. 그 고립이라는 말이 너무 목을 옥죄는 듯해서 유배라는 말로 스스로 풀어주고 있지만, 저희 조부님 말씀을 잊고 있었던 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건 제 사변에 해당하는 말이지만, 저희 조부님께서는 일제강점기에 만주에서 30년을 넘게 보내셨는데 늘 말씀하시기를 중국 된 놈에게 배워야 한다. 중국인은 100원 있으면 10원짜리 장사를 시작한다. 9번을 망해도 버틴다. 그러나 조선 사람들은 100원 있으면 빚을 더 얻어서 200원짜리 장사를 시작한다. 덮어질 자리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래서 퇴로가 차단되고 고립된다. 할아버지 말씀과 퇴로를 떠올리니 울컥 어머니가 떠오르는데, 깜짝 놀랄 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 애구머니나, 이 말도 어머니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은 아니겠지요. 애구머니나 아이구머니나, 다음에는 애구머니나 이 말의 뿌리를 캐보는 게 어떨까요? 다른 데서 보니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된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큰 힘이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을 에둘러서 하는 소리겠지요. 이런 영상이 어떻게 제게 캔맥주 몇 개를 물고 되돌아오는지 그 루트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음식은 상합니다. 썩는다는 이야기지요. 구독이나 좋아요가 제게 주는 반려 촉진자라는 생각으로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말의 더 깊은 뿌리를 캐보도록 하고, 엄마가 송아지에게 배운 말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분은 없으셨는지요? 있다면 카톡으로 공유하시고, 선생님들 고맙습니다.